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얼마 전 있었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기념행사 모습 전해드립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강조된 경공업 부문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소개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자원과학부와 신발연구소 연구사업에서 이뤄낸 실적을 소개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북의 종합유원지인 능라인민유원지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시와 표식,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선말 대사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죠? 가을철 보양식 하면 추어탕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건강에 좋은 미꾸라지와 그 효능 알려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지난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4년이 되는 날이었죠. 공화국 창건일을 맞아 북에서는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경축 행사는 약 2시간 남짓 진행되었는데요. 북의 인민들이 기쁘게 자축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행사 첫 곡지에 불린 가수 김유경의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와 가수 정홍란이 부른 이 땅 이 하늘에서 보내드립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붉은 꽃이 피어 율비를 맺은 땅 행복을 가꾸어도 가꾸어도 여기서 갖고 가리 어머니 저구가 나의 저구가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네 밝은 태양 찬란한 하늘 내 한생 지켜갈 은혜로운 땅 열정을 다 바쳐서 너를 빛내리 내 너를 빛내리 어머니 저구가 나의 저구가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이 땅에서 이 하늘 이 땅에서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내 맑은 눈동자에 피긴 전하는 내 생의 족자욱을 새겨하는 땅 희망을 꽃 피워도 꽃 피워도 여기서 꽃 피우리 어머니 저구가 나의 저구가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밝은 태양 찬란한 하늘 내 한생 지켜갈 은혜로운 땅 열정을 다 바쳐서 너를 빛내리 내 너를 빛내리 어머니 저구가 나의 저구가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이 땅에서 이 하늘 이 땅에서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행사 중간중간에 김정은 총비서랑 리설주 여사 모습도 눈에 띄네요.
인민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뭔가 톱스타 콘서트 보는 것 같아요. 네, 김유경, 정홍란 이 두 가수도 아주 새로운 가수가 등장했죠. 네. 그 시원시원한 댄스, 그리고 아주 색다른 헤어스타일, 그 창법 맞아요. 다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네. 다음 소식도 공화국 창건 즈음과 관련된 거죠. 예, 그렇죠.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인민소비품 문제를 조만간 해결하기 위해 경공업 발전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지 경공업 분야에서 생산열의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군요. 경공업 부문 소식, 사리원 방직공장과 신의주 가방공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한껏 떨쳐나선 각지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적 악령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사리원 방직공장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 달격대 활동을 힘있게 벌려서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우를 개선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진군의 승리적 전진을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서 마련하자, 이런 요리였고 정초부터 청년 달격대 활동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 3년분 그리고 2년분 또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의 수가 날을 따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처가 완수한 사추천 직장의 성설성 동무가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제일 먼저 완수하고 오늘도 충성의 순회길을 앞장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직포종합사업반의 김은희 동무와 1직포 직장의 송철심 동무, 3직포 직장의 류효정 동무들을 비롯해서 7명의 동무들이 2년분 계획을 처가 완수했습니다. 정말 순간도 기대를 멈추지 않고 만가동, 만부하의 동험을 올렸습니다. 현재 공장적으로 140여 명의 청년 농명원들이 연간 계획을 완수했는데 우리는 이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기와 정화 그리고 동명원들의 심리에 맞게 진행해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또 경험 교환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주 가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학생들의 기호와 취미, 미감에 맞는 가방과 여러 가지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새 기술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는 한편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가방의 형태를 부단히 개선하고 제품의 질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의 과학부문 일꾼들이 치열한 연구를 통해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네요. 김일성 종합대학 자원과학부와 신발연구소에서 어떤 과학 연구 성과들을 자랑하는지 함께 보시죠. 국가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기 위해서 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자원과학부에서는 현실적 의의가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치화를 실현해서 연구 사업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지하자원을 많이 찾는데 이제 그 중심을 두고 진행됐다면 지금은 지하자원을 찾을 뿐 아니라 그걸 찾은 지하자원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이제 그 생산 공정을 꾸리는데 지향시켜서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자 실 단위가 벗어나서 연구소와 연구소 또 연구실과 연구실들이 합심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부에서는 이제 그 우리 그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여기에 이제 그 박사원생들, 학생 과학 연구 소속원들까지도 여기에 망라돼서 이제 연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운영하자고 하면 우리가 창조한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명만석 처리 방법을 새롭게 창조할 이런 높은 목표를 걸고 연구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나라 현재 조건에서 능히 실현 가능하며 그리고 수출률도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는 이런 새로운 방법을 연구 완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에 의거해서 제품의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넣고 있는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마이크로파 탄류에 의한 재생고업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연구 사업이 성공되어서 지금 현재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이 재생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고무의 물리기적 성질이 우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기초해서 우리 힘과 기술로 해서 여러 가지 용매제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현재 중간 규모의 생산 공정을 꾸리고 생산을 진행해서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북녘의 하루에서 소개해드렸던 문수 물놀이장, 옥류 아동병원, 또 양덕 온천지구 그런 것들 기억하시나요? 공통점은 모두 김정은 시대에 세워졌다는 거죠. 평양과 전국 각지에는 휴식과 운동, 산책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들어서고 각 지역마다 유의장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었다고 합니다. 공장 기업소마다 체육관과 수영장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확실히 김정은 시대의 북은 의식주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을 지향하는 모습이네요. 네, 북에서는 이를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건국 이후 북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국가 발전 중심 목표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기치는 김정은 시대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오늘은 그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세워진 능라 인민유원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선 유원지가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실까요? 이곳은 릉나 물놀이장입니다. 말 그대로 온통 사람 바다입니다. 여기 릉나 물놀이장에서 제일 인기를 끄는 것이 물미끄럼대라고 합니다. 밑에서 올려다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정작 여기 물미끄럼대 정점이 올라와 보니 긴장됩니다. 이 정점의 높이가 거의 20m나 된다니 그럴만도 합니다. 제일 긴 주로는 120여 m이고 물미끄럼대의 언덕으로 불리우는 주로의 높이는 6.8m라고 합니다. 꽉대숲도 선살같이 내려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가 한 번 탔는데 막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한 번 더 타려고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놀이장 그 어디서나 사람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희열이 넘쳐있는 우리에게 이것 관련 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해당 단위와 함께 능력 높은 소독수 생산 설비를 창안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에 비해 수질이 10배나 더 좋아졌습니다. 보다시피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번에 물놀이장 바닥도 새로 꾸려 사람들이 수조에서 나와 뛰어다니어도 넘어질 염려가 전혀 없게 했습니다. 우리 물놀이장은 7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2만 7천여 명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옳은 아이 할 것 없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정립하도록 하는 이곳 종업원들에 의해서 인민의 웃음꽃도 활짝 피어나는 물놀이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16시. 유의장 운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미 전부터 이곳을 찾아와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사람 바다를 펼쳐놓고 있는 릉난 유의장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부터 손님들의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비행기 타는 것 같아요. 재미네요. 나 또 탈래요.
그자 아이들과 함께 전기 자동차를 타고 봤는데 제가 말은 심정이었습니다. 선유가 가지 않고 계속 타자고 합니다. 우리 유의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대를 타고서는 조조마다 도 타고 파송이고 그리고 타고서는 내리기 싫어합니다. 정말 봉사자로서의 궁지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온통 불이 천지, 웃음 천지인 이곳에 왔다 가면 누구나 몇 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고들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느라니 이 유원지의 명칭을 릉나이민 유원지로 달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뜻이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릉나이민 유원지 건설장을 처음으로 찾으셨던 그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바치신 소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놓고 봐도 릉나이민 유원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유원지 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이시였습니다. 유의장 구역이 아무리 길어도 한 끝까지 다니는 관람차가 있어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오가며 유의기구를 타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가 싶게 급속도로 회전하는 기분도 유쾌하지만 운전사가 된 듯 전기 자동차를 제법 몰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즐거움을 줍니다. 제가 여기 꺼임에서 만 달리공입니다. 우리 릉나 유의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우리 기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나 우주에 올라갔던 심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기지입니다. 땅 위에도 웃음소리, 하늘 중천에도 웃음소리뿐입니다. 그들을 보느라니 절로 웃음이 터지며 만담의 한상년이 돌이켜집니다. 밤소리가 제일 높은 데가 회전내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소리치던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리 요란하게 치시더만요. 감상이 어떻습니까? 그 소리 안 치게 된 줄 알아? 한번 타보. 이야, 한 달 필요가 다 풀리는 것 같구만. 아니 그 휘휘 쳤다가 내 공중에 꼭 매달아 놓소. 죽여주더만. 그 소리 안 나게 안 돼서 이번에 처음 타보십니까? 두 번째요. 어제 저녁에도 한번 타봤지. 텔레비전으로 보느라니까 참지 못하겠어. 모르겠다. 내가 한번 타봐야 되겠네. 전에 몸이 좀 불편해서 먼저 좀 들어가야 되겠수다. 조퇴를 받고 가보니까 조퇴 승인해준 사람 먼저 타고 있구만 뭐. 그 사람 날 보더니 어이구 내 이럴 줄 알았수다. 빨리 다 풀려 같이 타자. 밤새 둘이 타다 깨나 보니까 꿈만이요. 물놀이장에 놀이공원에 실내 오락실까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영상에는 다 안 남겼지만 이 돌고래들의 쇼를 볼 수 있는 곱등어관도 있고요. 미니 골프장, 입체 율동 영화관도 있습니다. 입체 율동 영화관이면 3D? 그렇죠, 3D죠. 이게 지어진 게 2012년이니까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엔 굉장히 센세이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권하자마자 대규모로 아주 현대적으로 지었으니까요. 특히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들이 타는 것이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일꾼들이 먼저 타봐라 라고 지시했다 해서 아주 눈길을 끌었죠. 이게 준공식 때도 김정은 총비서 파격 행보했었죠.
그 부인 리설주 여사하고 팔짱을 끼고 나타난 거죠. 그때가 2012년도 7월 25일 중공식을 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인민복 입고 뒷짐지고 다니고. 근데 부인이랑 팔짱 끼고 딱 등장하니까 이민들이 보기에는 와, 새롭다, 진짜 젊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령에 대한 신비주의 이런 걸 이제 깨버린 파격적인 행보였죠. 네, 이 능라 유원지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능라도 이 지역명인가요? 지역명이라기보다는 대동강에 떠 있는 섬 이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능라도에 대한 이 평을 해놓은 자료를 보면요. 대동강 물결 위에 휘늘어진 능수버들이 마치 구슬 같은 맑은 물 위에 비단피를 풀어놓은 듯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로부터 능라로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강으로 치면 밤섬이나 선유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 섬에는 유원지 말고도요. 오일 경기장, 민족 씨름 경기장, 그리고 인민체육공원 뭐 이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 북의 이런 놀이장 혹은 양덕 온천지구, 평양의 밤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북은 극장 국가다. 일부분만 저렇게 꾸려놓고 사실은 굶어 죽는 판이다. 쇼하는 거다, 연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까요? 북이 지금 총력을 다해서 전국 곳곳에 레저 시설을 짓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것은 국가 발전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싶을 정도로 인민 생활 향상과 인민 행복에 대한 구체적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봤던 다양한 시설이나 정책들 보면요. 이게 단순한 쇼라고 폄훼하기는 좀 일관된 일종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넉넉하지는 않으나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우리부터 극복을 해야 이 평화와 번영 또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 TV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북녘의 하루 방송 보다 보면요. 깜찍한 아이들의 무용 공연, 노래와 연주 공연 보시면서 감탄한 적 있으시죠? 어머, 어쩜 저렇게 잘할까 하면서요. 그 실력의 비밀은 바로 교육에 있다는데요. 평양의 여러 유치원에서는 우리 노래와 춤, 악기, 연주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우리 장단을 배우고 사랑하게 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력, 함께 만나볼까요? 여기는 평양시 중구역 신양주 유치원입니다. 민속무용 교육을 잘해서 전국에 널리 소문이 난 이 유치원에서 꼬마 무용수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민속무용은 우리 유치원의 자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민속무용이 전국적인 예술축전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1등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민속무용 교육을 진행하면서 소중하게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민속무용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민족적인 감정에서 보고 대하게 되었고 서로 돕고 이꾸는 협조 정신이 강해지게 되었으며 또 모든 사물 현상을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율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족무용 교육을 진행하면서 귀중하게 토득한 것은 천성적인 소질과 치밀을 가진 어린이들을 적극 찾아내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1등한 우리 향미 어린이도 천성적 소질이 있고 머리가 참 좋은 어린이입니다. 부채춤은 어른들만 하던 춤인데 이번에 제가 처음 유치원 부문에서 우리 향미 어린이에게 부채춤을 배워줘서 이제 나갔댔는데 성과도 좋고 정말 반향도 좋습니다.
어린이에게 이제 붙여지는 방법과 함께 부채 폈다 넣었다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부단한 숙련을 시켰고, 그게 완성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춤가락을 제가 배워주었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땐 사람들은 날 보고 꽃나비 같다고 합니다. 난 무용을 잘해서 아버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훌륭한 무용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민속 전통을 어린 마음들에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훌륭한 교육자들에 의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엔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의 정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서증히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시 덩대원구역 덩대원 인류치원의 성과는 어린이들과 학부형들, 선생님들의 가슴속에 귀중한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녀재창을 형성하는 과정에 저도 몰랐던 우리 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게 되었고, 또 귀중한 경험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조선장단의 못과 맛, 그리고 굴림기교 형상이라든가, 또 대보름날에 우리 어린이들의 민속놀이 형상 장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귀중한 형상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목소리와 형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앵무새식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그 큰 목소리와 그리고 개성적인 특성들을 제때 찾아서 적극 살려 꽃피워줄 수 있는 교육자적 안목이 곧 성과의 기본 열쇠라는 것을 똑똑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깃든 고마운 생각. 그것은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해바라기 학용품으로 고운 그림 그려가며 더욱 고만 갑니다. 내일의 꿈과 희망을 그림들에 담아가는 아이들의 밝고 밝은 모습은 이곳 교육자들의 가슴속에 착상의 나래를 펼쳐주었고, 해바라기 학용품을 소재로 해서 창작한 민속무용 해바라기 편고침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형제산구역 서포 인류치원에는 지난 기간 민족악기 연주가 후비들을 잘 키워서 여러 차례 축전들에서 1등을 한 많은 자랑이 있습니다. 저는 악기 훈련에서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교수 방법을 적용하였더니 정말 효과는 컸습니다. 그 튕기기에 대한 감각과 묘리를 알려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동심에 맞는 교육 방법은 큰 운을 냈습니다.
지난해에 쓴 제13차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의 경연 예능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 유치원의 리예은 어린입니다. 여기 평촌구역 봉학유치원의 자랑은 벽면에 반짝이는 사진들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의 김선희 선생은 아주 이악하고 정열가입니다. 남달리 민족악기를 사랑하고 특히 가야금을 좋아합니다. 어려서 가야금 연주를 잘해서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고 수많은 가야금 연주가들을 훈련기 키워서 상급학교에 보낸 자랑도 있습니다. 우리 소녀는 가야금을 정말 좋아합니다. 텔레비나 녹음기에서 가야금 소리만 나오면 너무 좋아서 어깨춤을 들썩이면서 춤을 추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가야금을 비롯한 민족악기 교육을 중시해온 이곳 교육자들의 노력은 귀중한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민요를 즐겨 부르고 춤을 추어도 흥취나는 민속무용을 추고 악기를 연주해도 구성지고 건드러진 우리의 민족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선말 상식 시간입니다. 표시와 표식. 언뜻 들으면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기야, 그러다 학교 늦겠어. 보는 사람도 없는데 2차 길로 건너가자마. 그렇다고 교통 질서를 어기면 되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 꼭 걷는길 표식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라고. 예, 옳습니다. 이처럼 표식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곳에 표를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여 생긴 표를 이루는 말이랍니다. 실례로 표식을 잘하여 속갈리지 않는다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안이나 휘장 같은 것으로 무엇을 상징하여 나타내어 보이는 것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휘장 같은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로 축전 참가자 표식을 단 손님들을 들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엔 표시,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표시는 생각이나 태도, 립장 등을 겉으로 드러내어 보이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실례를 들어봅시다. 의사 표시, 희망의 표시, 감정의 표시. 보는 것처럼 표식과 표시, 이 두 단어의 뜻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쓰임도 달리해야 한답니다. 가을 보양식으로는 추어탕이 제격이죠. 미꾸라지는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미꾸라지라는 말은 미꿀미꿀한 작은 물고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꾸라지의 몸 겉면에는 끈적끈적한 조맥속 물질이 있습니다. 이 조맥속 물질 속에 바로 미꾸라지가 여러 가지 약효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꾸라지 조맥이 약효를 띠는 것은 그 조맥 속에 타우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우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효능 가운데서 가장 기본으로 되는 것이 간보호작용입니다. 간보호에 좋은 물질 타우린. 그럼 타우린이 어떻게 간보호 작용을 하는지 그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사람의 간에서는 하루에 500 내지 1000ml의 열물이 합성돼서 분비됩니다. 열물은 소화액으로서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 지방을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만일 간에 이상이 생겨 열물을 제대로 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도 사람 몸에 필요한 열량을 더 많이 생성시키는 것이 지방인데 이 지방 흡수가 잘 안 되면 사람이 쉽게 피곤해하거나 체중 감소를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나쁜 사람들 속에서 소화장애를 느끼거나 쉽게 피곤해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열물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소화작용에서 중요한 물질인 열물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바로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또한 간장이나 콩팥에 축적돼 있던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해독화하고 오줌을 통해서 배설시켜주는 작용도 합니다. 이렇듯 열물 분비를 촉진하고 독풀이 능력이 강한 타우린은 미꾸라지의 몸 겉면은 물론 살 속에도 매우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꾸라지가 뚜렷한 간보호 작용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비방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나쁜 사람들에게 고기는 적게 먹고 붕어나 미꾸라지와 같은 밀물고기를 많이 먹을 것을 의사들이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고기를 분해할 때는 간이 부담을 받지만은 미꾸라지와 같은 밀물고기를 분해할 때는 간이 부담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 합성되는 단백질은 간장의 회복에 더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한 데 하면 밀물고기를 많이 먹은 간이 나쁜 환자들 속에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머리칼과 손톱이 윤택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미꾸라지가 간이 나쁜 사람들 속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 보호와 용량 강화 작용이 뛰어난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안고 있는 비밀들 중에는 뚜렷한 칼슘 보충 작용도 있습니다. 겨울에 땅을 파보면 미꾸라지가 1m 깊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매끈매끈해 보이는 미꾸라지가 어떻게 이렇게 굳은 땅을 뚫고 깊숙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미꾸라지 몸살이 전부 힘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석고리 힘에 비유할 만큼 그 정도로 셉니다. 그래서 힘살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꾸라지의 살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는 칼슘을 주성분으로 하고 또 살 속에도 칼슘이 많고, 따라서 미꾸라지는 그 자체가 칼슘, 고단백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칼슘 덩어리나 같은 미꾸라지. 자료에 의하면 미꾸라지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잉어에 비해서 9배, 달걀보다는 14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꾸라지를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먹이면 키 크기와 발육에 큰 도움을 주고 노인들의 뼈를 강화해 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로 가정들에서 미꾸라지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에는 해감을 하고 또 겉면에 있는 미끈거리는 점액 성분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기 때문에 이 가정에 구 속에 들어있는 타우린과 같은 유효 성분들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또 미꾸라지는 그 하나의 고단백 덩어리인데 그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공해 가지고 먹어서는 그것이 전부 흡수될 수 없고 또 절반 이상이 몸 밖으로 배설되는 이런 부족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꾸라지를 원료 그대로 치료를 이용할 때에는 오랜 기간 장복해야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족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꾸라지의 풍부한 영양 성분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전부 흡수해서 또 치료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겠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미꾸라지를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혀서 처리해서 저분자 펩티드화하는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이 저분자 펩티드는 흡수 속도도 빠르고 양리 활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도 약물을 펩티드화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미꾸라지를 펩티드화해서 도입해본 결과 간장 질병 환자, 수술 후 허약자,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소화 흡수 기능이 낮아진 이런 사람들에서 흡수가 잘 되고 또 치료 기일도 훨씬 단축되는 이런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영양 강화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이용해온 미꾸라지. 그 영양학적 가치로 해서 미꾸라지는 오늘도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린 북의 소식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북녘의 하루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의 정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라고 한다지요. 그 말 그대로 인민들이 질 높은 삶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제적 윤택함이 필요할 겁니다. 더불어 이 경제활동 못지않게 문화 정서 생활의 향유를 통한 행복 추구도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웰빙은 교육, 의료, 체육을 포괄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레저 생활이지요. 레저 생활은 경제 활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가 시간을 이용, 스스로 즐거움을 얻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휴식, 관광, 취미, 오락 등이 그것이지요. 북에서 레저 생활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분명합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아등바등하던 시대는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80년대 후반부터
웰빙이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 레저 산업 영역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흐름이 북에서도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혹자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레저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양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전시용으로 만들고 일부가 연출하고 있다는 분도 있고 상류층 일부가 누리는 특혜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방송된 능라도를 비롯한 북의 다양한 레저 시설들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는데요. 지금 북에는 수많은 공장마다 체육관, 수영장이 건설되고 거리와 마을마다 롤러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는 않아도 인민생활 향상과 행복에 대한 고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각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닐런지요. 북녘의 하루, 임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